안녕하세요. 자, 2편입니다. 오늘은 2편은, 1편에서 이제 교육의 AI 교육에 대해서 뉴젠드와 한국을 비교해서 말씀해 보셨고, 2편은, 이제 뉴젠드의 따님을 모시고 오셨으니까, 이제 두고 가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제 목적은 또 이겁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유학 관련 일을 하니까, 또 이제, 지금은 이제 교수님에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따님을 두고 가기로 결정하셨는데, 두고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이유는, 예. 아무래도 그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공부만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었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여기 이솔 프로그램을 좀 다녔어요. 거기 보면 외국인들, 중국인, 뭐 홍콩, 뉴질랜드 이외에 여러 나라의 국민들이 와서 같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이 밤 10시, 11시까지 자율학습 하다가 또 이후에 몇몇 아이들도 학원도 가고, 그래서 집에 밤 새벽 1시 정도 들어온다. 그런 것들을 매일 반복한다니까 아주 너무 놀라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어떤 약간 대입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또 아이들이 또 낙오자 취급을 받고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죠. 그래서 또 막상 아이를 데리고 여기 오니까 아이가 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행복해 하니까. 행복해 하죠. 네. 근데 이제 또 부모님이 또 이제 잘 또 교육을 시켰으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집에서 또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이게 잘 또 길라잡이가 되면은 잘 되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말이 맞는 거야. 안에서 사는 바가지 나가서도 된다고. 예. 근데 개가 천선한 경우도 있긴 있는데, 예전에 진짜 많았어요. 예전에 진짜 이제 제가 좀 그런 애들 좀 담당 많이 했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문제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걔들을, 근데 그게 제가 보면 가디언들이 얘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을 못하는 그냥 얼르고 설레가면서 데리고 오는 애 많았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보다는 너무 그거는 좀 비열한 것 같아서 저 가방까지 막 집어 던진 적도 있어요. 네, 막 학교 안 나오면 저 가방 다 집어 던졌어요. 바깥으로. 집에 가라고. 부모들이 되게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걔가 지금 제일 잘 됐어요. 네, 지금 한국에 있는데 미국 영주권도 따고 지금 한국 나와서 일하는데 그래서 이게 동생까지 오는데 저는 그런 것도 이제 부모님이 힘든 돈 만들어 보냈었는데 학교를 안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가디언들이 어쩌면 학교 안 가면 아유 야 좀 다니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 던지고 진짜 나가라 그랬어요. 너 그렇게 이러면 다른 가디언 가라. 난 네 거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형구야 보고 있니? 네 얘기야? 그래가지고 그 동생까지 와가지고 엊그저께 한 작년 초에 1월달에 전화 왔더라고요. 그 부모님이랑 모여서 생각해보니까 삼촌 생각이 제일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런 전화 왔을 때 정말 뿌듯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민 시장님도 어떻게 보면 교육 분야의 전문가이시죠? 네, 아니요. 전문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따님을 그걸 결정하셨는데 한국과 뉴질랜드 비교해서 봤을 때 일단 간단하게 지금 뉴질랜드 두고 가시게 된 결정을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어디가 좋다라기보다 그냥 한국은 이런 장점이 있고 뉴질랜드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뭐 한국 교육이라면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교육 불평등.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 격차,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가 되고 교육 격차가 사회 불평등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사실은 정부나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 격차 해소하려고 사교육비 경감을 이제 가장 오랜 동안 해왔죠. 저도 사실 제 전공이 이제 컴퓨터 교육입니다만 특히 이제 교육 정보화나 이렇게 EBS 수능 강의 이러닝 이런 쪽에 좀 많이 정책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사정을 잘 아는데 그렇지만 또 우리 그 대한민국 교육 같은 경우 OECD에서 이제 최고 수준 아이들이 어떤 국제 피사 같은 평가를 보면 항상 최상위권을 달하는 부분. 인재는 좋죠. 인재는 훌륭하죠. 다만 이제 그 많은 아이들이 불필요하게 과하게 공부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실제 저도 마찬가지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대학원 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수년 동안 공부하면서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공부가 뭐였는가 고등학교 때 그렇죠. 한다면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이 저의 어떤 살아오는 지식이 됐을지 밑바탕이 어떤 기반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한국의 교육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란다면 역시 상대평가. 그렇죠. 네, 저희는 선발과 평가를 분리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뉴질랜드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본다면 소위 말하는 NCA 고등학교 그렇죠. 11, 12, 13학년에서 네. 적용하는 NCA 과정. 그 NCA 과정이 고등학교 학력을 치도할 수 있는 자격 제도인데 그렇죠. 예. 이게 절대평가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성적이 그대로 대학에 그렇죠. 활용이 되고 예.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내가 어느 대학을 가겠다면 그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고 그 선택된 과목의 학점을 이수를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대학을 네. 하고 만약에 그 대학에서 좀 의대나 이런 데 여전히 여기도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그 절대평가 내에서 원점수 가지고 겨루게 되고 그것도 또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또 별도의 어떤 평가를 갖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선발과 이 교육에서의 평가와 선발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절대평가로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뉴질랜드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좀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이 네. 조금 이제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옛날에 되게 그 좀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소위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네. 그 어느 이제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딜러 사장을 알았어요. 네. 그럼 우린 갔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아들, 야, 너 아빠 어디 갔냐 그랬더니 옆에는 쟤 모를걸? 딱 그런 거야. 그래요? 왜 모르지? 그랬더니 네. 회사에서는 걔는 말단인 거야. 청소부터 시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빠가 그런 걸 모르는 거지. 말단 직원이니까. 네. 틀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걔는 대학을 안 보내요. 네. 고등학교만 나오고 그냥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는 내 회사 되게 좋은 물려주고 싶어도 대학을 무조건 나와야 되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고등학교 13학년 네.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고3 학생들인데 네. 13학년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네. 40%나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40% 정도 된다면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권장이에요. 권장이에요. 미리 어떤 직업의 뜻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서 그렇죠. 직업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또 오히려 학교가 서포트해주고 그렇죠. 또 그렇게 가는 학생들을 뭐 소위 말하는 문제야 뭔가 학교 부적응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을 해준다는 그렇죠. 거죠.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 가장 큰 차이점이죠. 여기 있는 게 한국에도 지금 있지만 폴리텍. 네. 그 한국에도 있지만 여기도 네. 있고 그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3개월 과정부터 네. 뭐 3년 바첼러까지 있지만 우리나라 기술대 폴리텍 하면 일단 뭐 이상한 대학이긴 하지만 여기는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요즘은 좀 많이 많이 좋아졌어요. 좋았어요. 근데 여기는 폴리텍 때 완전히 생활에 있는 그런 나 페인트 과정 1년 공부해서 그냥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실리주의적인 학교에서 저는 권장해요. 네. 뭐 방사성과 같은 경우도 되게 네. 좋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오실 때 꼭 뭐 대학을 가서 근데 사회 구성원들이 뭐 다 아시다시피 청소부도 있어야 되고 네. 주방장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가서 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는 유학 가실 때 저는 그래요. 제가 유학 에이전시를 하면서 항상 제가 어머님들한테 얘기 많이 하는 게 한 번은 얘기해요. 애가 뭐를 원하냐고. 네. 네. 그거 찾는 그게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엄마들은 잘 못 보더라고요. 한국의 학부모들은 이제 아이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기본을 하자.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오히려 기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뭔가 공부에 열정을 쏟기보다는 오히려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더 열정을 찾는다면 오히려 더 빨리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너무 우리나라는 대학이 너무 그게 앞서서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뉴질랜드 유학은 전 권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 회사 화이트 셔츠보다 낮에 이렇게 찝차 타고 다니면서 청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돈 더 많이 벌거든요. 카펜터 이런 애들도.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직접 해야지. 그리고 제가 옛날에 자동차 메케닉을 갔더니 어떤 애가 나와서 젊었는데 한 30살 되고 있는데 옷도 깔끔하게 끊어가지고 진단을 해. 자동차를요? 네, 진단하더니 옆에서 이거 고쳐고 들어가더라고. 이제 뭐야 그랬더니 3대째 메케닉을 하는.
뭐 예를 들어 소리만 들어도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집만 하는 애야. 네. 형님 하고서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네. 옆 애들이 딱 붙여. 아, 그리고 야 멋있다 이거. 우리나라랑 네. 틀린 그런 그래서 이제 여기는 꼭 대학만이 먹고 살 길은 아니구나.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삼천포로 갔는데. 예. 자 그래서 또 이제 하셨고 그러면 이제 가시면서 뉴질랜드 이제 따님이 공부하시면 이제 부모로서 원하시는 점,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 저는 이제 뉴질랜드의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모든 아이들이 아침에 8시 반, 뭐 그렇죠. 늦게는 9시에서 3시 반에 초중고가 다 끝나더라고요. 그 이후에 사실 시간이 많아요. 그렇죠. 저는 그 이제 한국 같은 그 시간에 이제 야간 학습을 한다든가 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는데 그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렇죠. 뭐 아르바이트든 아르바이트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을 하면서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만들고 뭔가 찾고 뭔가 그런 활동 뭐 댓글을 달면서 어떤 비판적인 어떤 글을 올린다든가 그런 활동 어떤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험을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친구가 노가다 알바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네. 따라갔었어요. 그래.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못 살아서 집이 되게 못 살았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때 제가 마포 지하철역을 나왔어요. 아, 네, 그때 공사할 때. 그때 93년도인가. 근데 거기서 뭘 딱 들었는데 몸에 그 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무슨 쓰레기 같은 걸 들었는데 물이 쫙 내 몸에 배는 거야. 기분이 막 더러운데 순간 눈에는 야, 내가 뭘 잘못하면 평생 이 짓을 해야 되겠다. 이 짓 안 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 진짜로. 일을 마쳤는데 그 이후에 가끔 나갔어요. 왜냐면 돈을 이제 용돈밖에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한번 나갔다 오면은 그 돈 가지고 또 한 네. 한 달 사니까. 네. 제가 그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도 많이 시키는 이유가 돈에 대한 중요성을. 그러니까 요즘 이게 일부 얘기인데 엄마들은 별로 제가 그 안 좋아하는 게 애들한테 돈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애들한테 뭐 시키지 마세요. 아니거든요. 그 나이 때 알아야 되거든 이게. 보고 다 봐야지 이게 좀 생각이 같지. 그렇게 해놓고 다 케어해가지고 대학 졸업하면 걔가 빵 변하진 않거든요 이게. 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좀 제가 어릴 때 조기하면서 좀 안 좋았던 게 뭐냐면 편지 같은 거 있으면 애들 영어 다 하잖아요. 네. 그럼 애들한테 시켜보면 되는데 네. 전화를 해 이제 삼촌 이거 뭐 그거 아니 해드린 건 제가 상관없는데 그런 것도 공부거든요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한국 엄마들이 좀 아쉬웠었어요. 네. 하여튼 뭐 제 얘기가 더 많네. 뭐 뉴질랜드 또 교육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또 제가 최근에 이제 디지털 교육 격차 관련해서 저 연구를 하면서 뉴질랜드 교육 사례를 좀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교육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5위에 해당되더라고요. 2015년 피사 평가 결과였는데 최상위권의 학생과 최하위권의 그 점수 차이가 101점.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여기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이제 공립 학교 중에는 재정 자립도가 10등급 중에 아주 8등급인가요? 그래서 최상위급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여기 마오리족이 한 20, 보니까 유러피언들이 한 48%, 뭐 50% 정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오리, 그 다음에 아시안 이렇게 되는데 실제 그런 재정 자립도가 낮은 학교 대부분 마오리족이고 또 대학 진학률이 한 그 유러피언들이 한 그 48%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대학 진학은 70%가 훨씬 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대학을 나왔을 경우에 임금과 그렇지 않은 그 임금 격차도 사실 커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도 교육 격차가 아주 심하고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 여기 교육부에서도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이나 이런 걸 해도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뉴질랜드 교육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거는 뭐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죠. 사례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시사점이 있어요. 제일 큰 것이 절대평가로 아이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찾아나갈 수 있고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맞아요. 여기 교육과정에 그렇게 많은 과목들을 어떻게 다 운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게끔 하거든요. 이게 사실 큰 문제 중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아마 뉴질랜드 교육과 우리의 차이일 거고 우리도 그런 부분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다 맞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또 그리고 저는 또 그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인구가 줄잖아요. 네. 자꾸 여기도 줄거든요. 지금 한국은 지금 여성이 임신해서 아기 낳는 비율이 0.98인가 떨어졌고 여기가 1.3인가 지금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낮은데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앞으로 잡았는데 애들이 네. 그런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인구가 줄어드면서 고령화되는 사회에 네. 있어서 그런 것도.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그럼 어쨌든 좋은 말씀 나눠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얘기 뭐 이렇게 네. 구독자들이나 이렇게 또 교수님 이제 아는 분들이 또 많이 볼 테니까 또, 예. 유명하신 분이세요. 제가 한국에서 방송도 출연하시고 아닙니다. 한 분이기 때문에 교육 쪽에서는 AI 교육 쪽에서 한국에서 좀 알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싶은 말씀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여기 그 한국으로 보면 이제 고2일 때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좀 많이 힘들어 했는데 근데 여기 와서 일단 행복하다는 게 가장 제가 좋았고요.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뭔가 찾고 싶어 하고 뉴질랜드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학교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면 문제야, 부적응하. 그러면서 뭔가 또 사회에서 이렇게 조금 만족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얼마든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그걸 개발할 수 있도록 학교나 여러 시스템이 도와준다는 거. 이런 면에서 뉴질랜드 교육 괜찮습니다. 물론 한국 교육에서도 적응 잘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뉴질랜드 교육 하신다면 우리 민식장님 많이 찾아오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아닙니다. 한국 가셔서도 네. 우리나라 애들 교육에 네. 큰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애들을 살리신다 생각하고 좀 열심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AI 교육 정 교수님 있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저보다 훌륭한 화이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안녕.